이혼 소송을 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태료입니다.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.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내용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.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이혼을 하는 게 뭐 범죄가 아닌데 왜 과태료가 나오나? 근데 이제 이혼 소송에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, 즉 이제 이혼 소송 초기 단계에서 많이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판사가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명령을 발령하게 되거든요. 재산 명시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양 당사자의 재산이 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이제 판사가 언제까지 재산 목록을 내라 라고 기간을 정하고요. 그 다음에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. 그런데 돈을 안 줄 생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판사가 제시한 기간을 좀 넘어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 재산 명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이 밝혀졌다거나 아니면 기한을 도과한 경우,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죠. 규정에 따르면은 이 과태료는 최대 1,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만큼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겠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 이유는 재산 명시라고 하는 거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리고 부양료나 양육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판이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것이고요. 시간도 끌릴 것이고,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정말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돈을 못 받는 경우도, 즉 억울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는 제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성실하게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보통은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제출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뭐 잠깐 며칠 미룬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진짜 물리겠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요즘 재산 명시 명령을 할 때에는 그 명령문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자료를 캡처해가지고 내라,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는 절대 안 통하고요. 뭐 하루 이틀 늦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 쪽에서 법원에서 정한 기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늦게 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려달라 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재판 중에 구두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이후에 판사가 과태료를 내리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 이틀 초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% 과태료를 물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웬만하면은 그 기간과 방법은 준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만큼 이제 재산 명시 결정에 의한 자료 제출은 더욱 유의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아니면 판사한테 한 번만 좀 봐달라 라고 읍소를 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노력을 더 들여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일을 망치고 나중에 노력을 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판사가 명령한 재산 명시를 최대한 성실하게 기한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을 잘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명령문을 보고 자세히 읽은 다음에 그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면은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돈을 따로 드릴 일 없이 원활하게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명령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 영특한 최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